자, 이번에는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어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놨습니다. 폭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제 나왔어요. 여성 비서가 와야 시장님 마라톤 기록 잘 나온다며 출근을 강요했다. 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마라톤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비서실 내 성희롱 만연하다. 피해자 쪽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제 폭로 내용들이에요. 시장이 샤워하면 속옷을 갖다 주고 낮잠 깨우는 일도 항상 떠맡겨. 이게 여성 비서가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선뜻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제 이런 게 폭로로 나왔어요 지금.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이 안 나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럼 남성 비서가 깨우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겁니까? 인사이동 요청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단체들은 서울시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례가 일상적으로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역할 수행으로 달성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원순 참모들 피해자 고소 뒤 연락해 압박. 그러니까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고 그 뒤에 연락을 해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 비서 지원단체 추가 의혹 폭로입니다. 박 시장 측근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며 확실한 증거 없으면 힘들 것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대목들이에요, 지금.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어요. 4년 동안 그러면은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내가 그때 말 못했는데 지금 용인에서 한다고 해서 내 신상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말이야. 뭐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까? 가만히 있을까? 말하지 말고.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라디오 진행자 숨어서 미투 2차 가해 논란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유튜브에서 미투는 신상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요, 또 다른 어떤 방송 진행자는 왜 이제 와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 왜 이제 와서냐. 뭐 이런 얘기가 또 구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요. 자, 먼저 앞서서 봤던 기사가 있습니다. 김관학 교수님하고 이상희 전 춘추관장님은 추가 폭로 내용이 있습니다. 비서의, 뭐 여성 비서의 역할이 무엇이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 김관학 교수님 보시기에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양파한테 좀 미안한데 예. 계속 나오는 것은 꼭 까도 이렇게 내용이 예.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마구 나오는데 예. 이거는 뭐 거의 영화에 보면 왕을 수발드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남자 공직자들은 예. 공직자들은 수행비서라든가 가까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 남자로 둬요. 그래서 이런 오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수행 비서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지 힘들죠. 예. 그리고 여성이 하기에는 이제 남성과 같이 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또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이동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도 그렇고 이제 잠깐 이제 낮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런 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성들이 깨우게 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서울시 지금 시장실의 조직 문화라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한테도 뭐 그러한 역할들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 지금 대명천지에 이런 조직은 없어요. 근데 서울시가 뭐 젠더 특보라든가 뭐 특히나 뭐 여성 예. 위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뭐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예.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대 해석을 좀 해보면 예. 이것이 비단 이제 서울시뿐이겠느냐 뭐 이런 어떤 추측도 해볼 수 있고요. 혹시 다른 곳에서 그렇죠. 그런데 제일 큰 책임은 저는 예. 박원순 전 시장한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한 행태의 어떤 분위기가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는. 예.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래서 수개월 전에 예. 서울시장실에서 또 성추행 사건인가 뭐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적인 것들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의 중심은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전제해서 예. 이건 책임은 예. 박 전 시장한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가 폭로죠. 지금까지 폭로입니다. 뭐 일단 주장이라 할 수 있지만 일단 폭로가 나오고 의혹 제기가 다시 나온 겁니다. 자, 이상희 전 춘추관님, 이 의혹 제기가 이제 확인 과정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거 막지 못한 건가요? 일단 뭐 어떤 여성 단체, 지원 단체의 예, 주장이긴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사실 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저렇게 언론에 나온 것들이 저러한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예.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 이야기 나온 자체가 서울시가 자체 조사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예. 또 저런 얘기가 사실이라 그러면은 서울시는 자체 조사에 의지가 없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본인들의 전략적 조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대로 뭔가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 된다든가 또 기자회견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가 등등의 얘기 자체가 예.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감과 중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 얘기를 할 때 야 명확한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입을 다물어라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인데 정말 뭐 다 앞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예. 6, 70년대에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대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지울 수가 없는 것인데 예. 이런 얘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지금 열가신 예. 비서의 업무에 대해서 예.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비서 쪽 관련 업만 25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비서실에 있었고요. 예.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에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2008년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촛불 시위, 예. 그 소위 광화문 파당 때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되는 그런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 후임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 얘기는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대한 업무의 역량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정길 비서실장이 내정이 됐었는데요. 정정길 비서실장이 내정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왜 그분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예. 광우병으로 인하여 예. 대통령이 상당히 정신적인 문제 또 내지는 뭔가 많이 혼란스럽고 좀 불안한 부분이 예.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순화시켜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심기를 안정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정정길 비서실장이 사실상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친구지간이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업무적인 역량,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만은 예. 같은 값이면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그런 어떤 스랑스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비서실장의 역할과 예. 지금 소위 서울시청에서 나타난 이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의혹 이 사건은 천양지차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여성 인력, 그 양성평등 이런 예. 그 과정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종의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를 떠나서 성노예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변질될 수 있는 아주 파장이 큰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찰서 수사를 해서 밝혀서 예. 사회적 영향성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추가 폭로 내용이 좀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의혹이 다시 또 제기가 됐습니다. 앞서서 봤던 2차 가해 논란 그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앞부분은 뭐 기사 소개해드렸고요. 영상으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뒷부분도 또 있습니다. 통합당 정원석 비대위원 여기 보면 뭐 땡땡 스캔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적합하지 않은 표현에서 이렇게 지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상황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비판이 잇따르자 배려 부족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미 뭐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조문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국민들은 배신감에 빠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은폐 사전 유출 의혹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저 저급하고도 비겁한 행태는 여성을 향한 대한민국 여당의 젠더 감수성 민낯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기만적인지 알만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원규 교수님하고 천하람 변호사께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뭐 2차 가해 논란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써주시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주원규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친여 성향의 이제 진행자나 예. 방송 관계자들이 저는 묻지마 비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규명에 대해서 사실 예. 되게 세심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 사태의 추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김광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금 서울시 6층에 있었던 의혹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예. 사실 소위 말하는 친여 성향의 방송 진행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가해를 받다고 있는 거는 묻지마 비판의 저는 전형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쪽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뭔가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다. 상대에게 뭐가 있다. 이른바 음모론을 지금 예. 끄집어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걸 좀 짚어보면은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왜 4년 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느냐. 자, 이거는 지금 서울시라는 지금 행정 안에 있는 예. 지금 민선 기관의 예. 지금 전형적인 심리 지배 양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지금 기사에 나왔지만은 박원순 예. 참모들이 피해자 고소때에 연락대에 압박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저기 현직의 피해자가 지금 현직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신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4년 만에 왜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그 4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런 심리적 지배와 압박이 어떻게 이 조직을 지금 장악하고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더 깊이 반성을 하고 더 깊이 세심한 그 의미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통합당 이 비상대책위원회 예. 발언은 이건 스캔들 너무 발언이죠, 헛발질이 스캔들. 아닌가 싶어요. 스캔들이라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거는 예. 피해자 가해자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적절한 추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에 대한 감수성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발언을 하셨어야죠. 이런 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지금 너무 기만하고 저버리는 행동이 아닌가. 이 2차 가해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바로 자중하고 침묵하는 태도가 오히려 어울린다고 봅니다. 전나람 변호사, 지금 주원 교수께서 이 통합당에서 나온 이 발언, 쓸데없는 말, 안 하지도 못한 말을 쓸데없이 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동형, 박지희, 정원석 세 분 모두 다 예.
공격과 방어를 너무 하고 싶은 정치인 본능에서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근데 그러면은 저렇게 듣고 보면 정치인 본능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다 뭐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는데 오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예. 정치라는 것이 자기 편을 감싸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서 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네. 그 모습이. 그러다 예. 보면은 자기가 기존에 말했던 예. 언행에서 또 벗어나고 또 소위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내로남불도 나오고 좀 논리나 앞뒤가 안 맞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예. 우선 통합당의 정원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저 발언 만나셨어요? 나오고 직후에 예. 그래서 스캔들 조금 이게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사전적인 의미로 예. 사전적으로 저도 예. 찾아보니까 스캔들이라는 게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이렇게 사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뭐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마도 뭔가 예.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단어를 쓰고 싶은 또 공격을 하고 싶은 정치인의 그 무의식적인 본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표현을 좀 새롭게 쓰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추측이고요. 그러나 뭐 비난이 엄청 났어요 어제. 네.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그래서 예. 다행인 거는 재빠르게 그 예. 비판을 수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사과가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하루면 지나갈 어떻게 보면 일일 수도 있다라고 예. 보이는데요. 다만 저는 정원석 비대위원은 사실 정치인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더 좀 문제라고 보는 것들은 예. 우리 이동형, 박지 두 진행자분들은 예. 친여 성향이다라고 기존부터 물론 알려는 쳐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시사방송 내지는 어떤 예. 진행자의 예. 지위에 있으신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본인의 진영이나 이렇게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 좀 사회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최소한 그 어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기존에 우리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지나치게 자기 편을 감싸고 싶다라는 방어 본능으로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게 예. 성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이렇게 공격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왜 본인은 숨어 있냐? 뭐 이 긴 시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따져보면 미투 운동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 본인 진영에 피해가 안 가는 미투 운동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가 예. 본인들의 진영에 관계된 게 나오니까 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기존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예. 너무 모든 것들을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고 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참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바탕에는 정치인의 본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